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한 단독자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제 구독자분들이 정말 너무나 원하셨죠. 사실 뭘 원했냐? 단독자님, 정말 시 낭독과 해석해주는 그런 영상 좀 찍어주세요. 이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도 물론 의식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좀 세속적인 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마이너한 얘기로 좀 빠지는 게 뭐랄까 너무 편향된 느낌을 줘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다뤘었죠. 요 며칠 동안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원래 본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는 이제 프랑스의 제카장스 시인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시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리티르 랭보입니다. 그래서 아리티르 랭보의 일리미나시옹이라는 채색파나라는 이 시집에 실려 있는 내용 중에 도치의 아침나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낭독을 하고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를 딱 읽을 때 바로바로 그때 떠오르는 심상 같은 것들이 시를 올바로 해석하고 진정한 시 읽기의 묘미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뭐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음미하고 또 집어삼켰다가 또 다시 끌어올리고, 전 그런 게 시 읽기의 어떤 뭐랄까 파격적인 그런 영감을 분출해내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뭐 저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는 아무튼 그런 의미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의 선이여, 오 나의 미여, 잔인한 팡파르, 하지만 난 전혀 비틀대지 않는다. 선이라던가 미라는 것들, 데카당스 문학에 있어서 선이라던가 미, 진, 선, 미, 진리, 선함, 아름다움 같은 것들은 상대적이죠, 상당히.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게 선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새로움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오래된 가치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악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어떤 퇴폐적인 문학 작품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조, 뭐 허무, 뭐 이런 것들을 논할 때 진선미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그 작품성의 차이라던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랭보의 시 역시 나의 선이여, 나의 미여 하면서 아침나절에 조치된 어떤 그런 고차원적 인식을 지닌 시인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잔인한 팡파르. 누군가에겐 또 축제의 팡파르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것이 하나의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 근데 난 비틀대지 않는다. 몽환의 고문대요. 몽환의 고문대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상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죠. 인간에게 있어서. 무한한 상상력은 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현재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일 경우에는 일종의 고문대처럼 실존을 위협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으로 전대미문의 작품과 정말 기막힌 육체를 위해 만세,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시작하여 아이들의 웃음으로 끝나리. 여기서 아이들의 웃음으로 시작하여 아이들의 웃음으로 끝나리라는 것은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애들로 이제 상징되는 게 보통 이제 뭐 천진난만함, 뭐 순진함, 뭐 무구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아이들의 웃음이 말 그대로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롱이라던가 멸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어떤 순수한 그 자체로서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반응으로서 뭔가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막힌 육체라던가 전대미문의 작품이 마치 아이들의 웃음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의 웃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과 재해석과 어떤 메타인지 같은 것들이 없이 그냥 그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배설되듯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랭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팡파르가 변질되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불협화음으로 되돌아갈지라도 이 독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혈관에 남아 있으리. 흔적이 이제 혈관처럼 이제 혈관에 끼어 있는 뭐랄까 동맥경화증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문받아 마땅하네. 신이 창조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초인이 될 거라는 약속. 그 약속만큼은 뜨겁게 다시 가다듬자. 지금 우리가 이 실존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뭔가 욕망의 어떤 굴복, 성취가 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착란의 상태 같은 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고문받아 마땅한, 실존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물로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마치 뭐, 독실한 신앙자인 것처럼 신이 창조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초인이 될 거라는 약속, 저 세계에서, 약속된 세상에서 뭔가 지금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거라는 약속,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상 방증적 반증, 그죠? 뭐의 반증? 실존이라던가 현재 존재하는 어떤 삶의 유지, 지속에 대한 뭐랄까 불확실성과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어떤 피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약속을 뜨겁게 가다듬으면서 내가 진짜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뭐 저 이 세계라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광기를, 우아함, 폭력, 과학을 한번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한 우리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고 바라는 대로 이끌 수 있도록 선악의 나무는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포악한 정직은 추방하자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지. 그래서 그것은 몇몇 혐오로 시작했고 끝났는데 우리가 이 영혼을 당장은 붙잡지 못하기에 그것은 지리멸렬하게 폐주하는 어떤 향기로 끝나버렸네. 그래서 또 약간 뭐 슬프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방을 하고 정직을 추방하고 선악의 나무는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가치관을 폐쇄하고 우리가 이끌리는 대로 가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정직이 포악하다라는 표현은 정직이라고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 기준이라던가 그 가치관 자체가 어떤 강요라던가 주입식의 성질을 띠게 되면 포악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런 과도기라던가 세기말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틀이라던가 요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방하자는 약속이 뭐예요, 결국? 스스로 내면에서 자기한테 약속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반기를 드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겠죠. 내 삶의 터전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혐오일 수밖에 없어. 혐오로 시작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성립 자체가 원해서 그걸 바라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 영혼을 결코 붙잡지는 못해. 당장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붙잡지는 못하기에 참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지리멸렬하게 폐주하는 어떤 향기로 희미해져가는 어떤 그런 뭔가 신기루처럼 그런 어떤 실루엣처럼 끝나버렸다라고 랭보는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예들의 신중함, 처녀들의 엄격함, 이곳의 얼굴이 사물의 추악함이여 이 밤샘의 기억으로 신성해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던가 노예들의 신중함, 처녀들의 엄격함, 각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 존재자다운 면모들이겠죠. 아이들 하면은 그 자체로서 그들을 드러내주는 본성이 웃음소리라고 본 거고,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항상 억압되고 억눌려 있기 때문에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본성적인 그런 태도라던가 행동의 양식이 바로 신중함인 거고,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함, 뭔가 어떤 시도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의 기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행동범위나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많은 걸 의식하고 신중하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엄격함 같은 것들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랭보는 그걸 뽑아내고 있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곳의 얼굴과 사물의 추악함들이여 밤샘의 기억으로 다들 신성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밤샘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 옮긴이라고 해야 되나? 역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밤을 세우다, 뭐 일제히 밤새워 간호하다, 밤새워 경비를 서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불침번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창조적인 작업. 그러면은 여기서 창조적인 작업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물의 진짜 면모, 그 본질 진실과 추악함은 이 창조적인 작업의 기억으로서 새롭게 신성해질 수가 있다.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가려져서, 추악한 면모에 가려져서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치 재발견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
마치 프리드리히 니체가 얘기했던 어떤 과거와의 단절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가치관의 창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촌스러움으로 뭐한다? 시작을 했으나 그런 창조 작업, 혐오감, 그런 어떤 기존의 체계를 부수는 것들이 일종의 뭐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촌스러움. 그것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낯설고 촌스러울 수가 있는 거야. 마치 인상주의, 후기 인상파 그림들이 지멋대로 그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한테 느껴졌던 어떤 아카데미즘에 불러일으켰던 반발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나 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꽃과 얼음의 천사들로 끝난다. 결국에는 불꽃과 얼음은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촌스럽게 보이고 완성이 덜 된 것 같지만 열렬한 추종자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적대적인 멸시자가 생기는 식으로 끝날 것이다. 즉 끝날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결말이 지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짧은 도취의 밤샘이요. 도취의 순간, 영감의 순간, 이런 창조의 순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럽도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어떠한 것들이 지속되고 영구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히 성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순간이 짧지만 그제가 우리에게 억지로 씌운 가면을 위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이 창조의 순간이 비록 상대방이 어떤 체계가 어떤 주범이 프로토타입이 억지로 가면을 씌우기 위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결국 그래도 우리는 긍정한다. 그 방법이요. 우리는 지난밤 그제가 우리의 몇몇 시대를 찬양했음을 잊지 않는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이게 저렇다 이렇다 평가를 하고 기존 체계에 맞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답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새로운 창조의 시대, 어떤 랭보가 약간 어떤 그리스적인 이상을 동경했던 부분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폴 베를렌도 저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예전의 어떤 고전주의적 방식을 물론 따르는 게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존경했지만 그런 걸 따르지 않는 어떤 낭만주의적 요소를 보일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대가 우리의 시대를 찬양했음을 난 기억하고 있다. 왜? 그 예술성, 미라는 것 자체는 시대와 규범에 어긋나도 어떤 공통의 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축에서는 고전주의도 그 축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울 수 있고 낭만주의도 그 축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어떤 상반되는 기조와 바로크와 로코코와 신고전주의 같은 느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시대를 추종하던 추구하던 그것이 랭보가 원하던 방향이던 아니던 그것이 사랑이란다. 사람들에게 랭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랭보가 이 세계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느끼는 그런 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조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치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도 상대방은 결국 내가 찬양했던 부분들을 똑같이 인간인 이상 미의식으로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을 믿는다. 독이라는 표현도 좀 저는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이즌, 그죠? 한번 스며들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지만 그만큼 그 스며든 그 병을 앓고 있는 주체를 변화시키게 되죠. 그 내면에서부터 독은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사상과 어떤 그런 인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 천차만별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독을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서로의 어떤 그런 이거를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거야.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대립하면서 만들어내는 충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독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믿는다. 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칠 수 있다. 약간 변증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독들이 서로 합쳐지고 움켜지고 섞이면서 합성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신테시스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실 인간, 즉 운명, 즉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사신의 시간이다. 아사신 즉 이슬람교의 그거죠. 이슬람의 이스마일파.
하산 사바흐가 창시한 아사신 교단이었는데 이제 정적 암살로 유명해가지고 암살자 어쌔신의 어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시를 복용했다고 전해지며 아시센과 발음이 유사하다. 그래서 아사신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랭보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어떤 데카당스라는 이러한 사조에서 랭보를 저는 떨어뜨려서 본다면 랭보라는 인간에 대한 해석을 절반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데카당스적인 그 시대의 분위기 사조를 끌어들여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아사신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사조, 자기의 문체적인 특징, 표현 방식, 미학적인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것들, 도구로나마 제거해야 하는 것들, 독을 써서라도 없애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도치의 아침나절이라는 시는 결국 아침에 어떤 도치감에 사로잡혀서 쓴 시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시대의식과 미의 어떤 그런 관점과 진선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여러 의식 수준의 조합과 그런 불균형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신념이 담겨있는 랭보의 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망상에 빠져가지고 무슨 코카인 흡입한 다음에 쓴 어떤 그런 시, 약간 토마스 드킨 씨가 그냥 갈겨 쓴 듯한 어떤 그러한 즉흥적인 느낌을 풍기기보다는 뭔가 약간 짜여져 있는 그런 문체라던가 표현 방식이 적용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말씀드린 이러한 설명이 좀 공감이 갈랑말랑 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돌려가지고 시 낭독해드린 부분 다시 보시면서 본인만의 한번 주관이라던가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